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통상적으로 긴 연휴를 앞두고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큰 상승분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8%가량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폴더블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지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에서는요,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vs 메커스 그리고 워트 vs 테크윙 들고 왔는데 오늘장에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 PBR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성장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눌렸는데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가 TSMC와 함께 이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라는 소식부터 더해서 이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라는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오늘장에서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반도체 사실 수출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도 계속해서 좋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성장주 느낌인 반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한번 전문가님과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폴더블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애플이 삼성에 이어서 접는 이 아이폰, 접는 휴대폰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걸 개발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들을 얼만큼 볼 수 있을지 사실 이 폴더블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7월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좀 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인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봇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삼익 THK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왔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이슈가 있었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의 인수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로봇주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큰 시세를 내뿜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은 미래 성장성도 그렇고 정부 정책 모멘텀도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연 현 시점에서 로봇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봤던 8개의 종목 내에 오늘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미리미리 다 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목요일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확실히 코스닥이 좀 올라주다 보니까 체감상 시장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동휘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일 전문가입니다.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올랐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연일 오르고 있지만 체감은 많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 좀 여러분들 종목들도 좀 오르는 체감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와중인데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힘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이제 4거래일 동안도 코스피랑 코스닥 강하게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연휴 이후에도 우리 시장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장 맞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좀 눌렸었던 저 PBR로 인해서 맞습니다. 빛을 좀 빼앗겼던 반도체주들이 오늘 장에선 좀 힘을 써줬던 모습인데 오늘 시장 뭐 종목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장 뭐 저PBR 코스피 관련해서 오르긴 했지만 네. 그 등락폭이 코스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 거의 대장격인 한미 반도체가 지금 코스닥 차트도 보시면 이제 121선을 맞으러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벌써 넘어 있죠. 장기 이평선하고 단기 이평선 다 넘어 있어서 지금 힘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지수 상승을 올려주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일단 매를 먼저 맞았고 앞으로는 힘을 좀 내줄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고 좀 좋은 종목을 잡고 계신다고 하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피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주들이 대세였다면 오늘 장에서는 또 반도체 없으면 또 네, 서운했고 또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이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로봇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폴더분폰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초전도체도 오늘 장에서는 막 끼어 올랐는데 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지 최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뭐 반도체라고 말을 또 드리는데 반도체인가요? 근데 반도체가 네. 24년, 25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고 26년, 27년도까지도 설비 투자 이런 거가 이제 엄청난 금액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진짜로 나오는 게 이제 24년 그리고 25년도는 선반영,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24년도까지는 반도체를 좀 포트에 많이 담아 두시면 순환매 돌 때 수익권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이제 잘 익절하시고 또 익절하신 종목은 또 다른 데다 비중을 잘 태우시고 좀 이런 쪽으로 보시다가 금리 인하 시기가 진짜 이제 다가온다. 그럴 때 또 바이오 주들을 좀 미리미리 오. 밑에서부터 조금씩 담아 두셔야죠. 금리 왜냐면 인하가 지금 3월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5월 달로 사실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5월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5월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이오 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쯤 이제 다가서면 네, 바이오 주들을 좀 담아 두시면 포트상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내려갈 때 바이오 주들이 좀 빨간불을 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5월보다는 아마 6월이 네. 좀 더 확실. 근데 요즘 연준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너무 내가지고 갑자기 막 6월도 좀 네. 무섭게 막 만드는데 근데 6월에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한번 단행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중립 금리라고 네. 그 기준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좀 안 좋긴 한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응이 안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중립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지금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립금리를 올렸을 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도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압박을 별로 안 받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 한켠에 담아두는
그냥 아주 약한 시나리오 정도고 근데 조금은 신경 쓰면서 금리 인하는 6월로 생각하시고 바이오주들을 이제 많이 내려온 낙폭과대 주식들 있잖아요. 그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네. 신고가를 찍고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성장주가 좀 외면받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성장주는 성장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금 이슈로 인해서 힘을 써주면서 올라갔죠. 이런 시장 속에서 제일 사실 궁금해한 부분이 우리가 워낙에 종목 간에 뭐 연속성이 없이 하루 걸러 하루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를 좀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전히 반도체 유망하기 때문에 반도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너무나도 잘 내십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수익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모조리 다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런 타점이겠죠. 나도 매일매일 한번 2에서 3% 혹은 5%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타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수익이 고프다. 나는 수익을 챙겨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단타 느낌이라도 짧게라도 꼭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도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목요일 날 7시 딱 1시간만 나오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서도 또 들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 선물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최근 시장에 봤을 때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시세 연속성 없이 계속해서 좀 들쭉날쭉 테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는 또 수익을 보셨을까요? 이번 주는 저도 짧게 본 수익밖에 없고 그 저번에 들고 나왔던 원탑 종목인 네. 샘CNS가 올라갔었는데 네네. 저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숲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매도 타점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저는 목표가를 지금 10,000원을 넘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수익 실현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게 올라갔다 왔고 최근에는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흐름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엔캠 같은 경우도 그랬고 HLB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래서 짧게 뭐 1%, 3% 정도 수익이 난 거 말고는 이번 시장에서는 지금 숲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익전을 크게 못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장주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좀 시원하게 익절도 하고 또 종목도 익절을 한 게 있어야 또 자신감을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라서 그것도 같이 단타를 한번 쳐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이번 주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단타 느낌으로 또 익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와야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좀 아쉬웠는데 네. 아쉬움, 아쉽다니요. 아쉬움이 원래 네. 근데 아쉬움이 있는 전문가한테 종목을 받으셔야 올라가는 걸 늘 아쉽다고 하시면서 수익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이게 아쉬운 건지 안 아쉬운 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률표로 봤을 때는 1월 시장, 2월 시장 뭐 대단하게 잘 내고 계시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눈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높으신 건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 배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은데 어떤 마인드일까요? 눈이 높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이 좀 높으시다라고 했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면 1월도 그렇고 2월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거래 대금은 좀 한산한 가운데 계속해서 제한된 자금 내에서만 순환매만 돌다 보니까 시장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죠. 짧게라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모조리 다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을 드리는데 일단 눈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짧게 공략한 거는 나는 수익도 안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이거 수익이 아니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일단 배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짧게라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더 큰 숲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숲 같은 수익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연휴 이후에도 좀 크게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또 방송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요일 날 7시 방송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 시간밖에 없는데 오늘 함께 하셔서 다음 주 중에는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연휴 이후에 한번 돈 제대로 한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짧게라도 혹은 또 길게라도 또 공략하는 종목들로 수익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방송 시간 약 3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셔야지만 다음 주 시장 전략 받아볼 수 있겠죠. 다음 주 아직 월요일 빼고는 화, 수, 목, 금 남았습니다. 이 4거래일 동안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다음 주 목요일에나 나오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장 전략까지도 꼭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또 수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vs 메커스 들고 왔는데 오늘 장의 대장은 역시나 한미반도체였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전에는 제주반도체 올고든 인생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반도체보다 사실 이전의 대장이었는데 네. 다시금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제가 항상 고점을 안 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고점을 안 깨다 보니까 결국에 슈팅이 나온 날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HBM이 확실히 이거는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지금 고점을 안 깨고 박스권. 그래서 고점을 안 깨 박스권은 자기들 타이밍에 맞춰서 결국엔 올라갑니다. 그래서 HBM도 순환매가 돈다고 했는데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가는 바람에 한미반도체가 오늘 오전장에 아니면 어저께 파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카톡방에도 저 어제 팔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까지만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박스권이 길었어요. 9월, 10월 거의 6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장주 위주로 옮겨가지 않았나.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TC 본딩,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독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에도 이제 거의 독점 수준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모멘텀이 엄청나게 살아있죠. 그리고 한국이 좀 패스트 이제 팔로워라고 하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로 독보적인 기술.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에 말려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독보적인 기술로 밸류를 지금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만 원도 뭐 넘겨서 진짜 힘이 강하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금양 같은 경우도 다음 날도 거의 상한가 뭐 이런 시기로 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메커스보다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승리를 줬고 저는 진짜, 사실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미반도체가 워낙에 오늘장에 상한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너무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우리가 혹은 연휴 이후에 공략을 하기 좋은 종목일까라는 의심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큰 고점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몇 차례 저희 주식라방에서 이 종목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고점이긴 한데 우리가 여전히 봐야 네.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100% 넘게 거의 수익을 계속해서 받아갔었잖아요. 제주반도체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약간 한미반도체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엔 고점이거든요. 근데 10만 원까지는 한번 얘가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고 지금 좀 긴 박스권을 네, 뛰어넘어서 돌파를 했죠. 슈팅이 네.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는 숫자를 한번 찍으러 가긴 해요. 지금 의미 있는 숫자가 이제 7만 원대니까 10만 원대가 굉장히 이제 주식에서 의미가 또 생기죠. 그러면 그 10만 원을 찍고 나서 이게 쉽게 넘긴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초반부터 또 13만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숫자 놀이로도 이제 주식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한번 달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휴 이후에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럼 연휴 이후에 시초가부터 그냥 매수하면 돼요? 뭐 시초가가 한 5% 이상 아니면 6%, 7% 정도면은 해볼 만하고 뭐 13%다. 그러면은 일단 관망을 하다가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6%, 7%면 해볼 만하다. 네. 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10만 원대까지는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그쵸. 이런 거는 보통 의미 있는 숫자를 꼭 보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있는 애들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반도체주들 가운데서 이렇게 CXL 혹은 네.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한 섹터 내에 있는 대장들은 네. 계속 가더라고요. 맞아요. 제주 반도체, 뭐 맞습니다. 네오셈. 제주반도체도 또 온디바이스 AI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5만 원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 공략을 못한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도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메커스라는 종목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얘도 지금 시총이 낮은 편인데 네. 시총이 2,455억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제주반도체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다만 신용만 높을 뿐 얘도 자기 시간을 들여서 결국엔 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핌, 저전력 관련주, 거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아마 하반기까지는 시세가 순환매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승리는 한미반도체를 줬지만 메커스도 자리를 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하면 뭐 일단은 한미 반도체를 선택하지만 두 종목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뭐 둘 다 반도체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가 제가 말하고 나면은 올라고 밑에서 잡으라고 하면 오르고 네. 거의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믿음을 배신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 좀 워낙에 많이 수익을 들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샘시NS도 앞으로 더 갈 종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러버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반기까지는 좀 유효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죠. 왜냐면 선반영 주식에는 그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 선반영.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뭐 물려 있으셔도 좀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비중이 잘 돼 있으면 비중 추가로 물을 타셔서 비중 추가한 다음에 평단을 낮춰서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아직 상반기가 4개월에 남아서 4개월 4개월 동안 좀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한미 반도체를 일단은 택하셨지만 메커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관련주 사실 반도체 러버라고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님 반도체 엄청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로 워낙에 좀 큰 수익을 들이다 보니까 거진 100% 넘는 수익을 우리에게 거진 세 차례나 분할 매도 느낌으로 드렸죠. 그래서인지 반도체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다 나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단 한미 반도체를 선택했긴 했지만 메커스 같은 경우에 전략만 잘 세운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만한 타점은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일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타점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좋다 하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꺾일 줄 모르고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로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타점까지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반도체 러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다시 반도체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반도체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전문가님 두 번째도 역시나 반도체 러버로서 또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 워트 vs 테크웨이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워트가 더 좋습니다. 워트. 왜요? 테크웨이이 오늘 장에서 좀 더 강하게 상승했지 않나요? 테크윙은 이제 한미 반도체를 따라온 이제 이등주 느낌이고
워트는 좀 새로 편입된 HBM 관련주다 보니까 근데 오늘 장은 전통적인 HBM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편입된 HBM 애들도 순환매로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럼 생각이 들어서 순환매로서 한미반도체가 올랐고 그 다음 타자가 우리가 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오. 전통적인 HBM은 오늘 올랐고 뭐 내일 화요일도 오를 수 있지만 네.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본다고 하면 워트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근데 갔던 게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전 테크윙 선택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어쨌든 대장이다 보니까 보통은 첫날은 잘 따라가요. 근데 네. 두 번째 날은 잘 안 따라갈 때도 있고 잘 따라갈 때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 느낌이라서 그래서 근데 워트는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워트를 픽하신 걸까요? 워트가- 차트적으로 뭔가 있을까요? 워트를 보시면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두 번 정도 상한가 갔었어요. 그래서 끼가 굉장히 일단 있으면서 거래량도 두 번째 상한가 간 날 터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안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터지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간 이 거래량을 근데 그 전에 상장한 날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매물대를 이 상한가 두 방으로 다 먹어줬죠. 먹어주면서 매집이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정에 환경 제어 설비가 이제 가장 주력인 매출 상품인데 네. 이거를 잘 다듬는다고 하면 후공정 HBM까지도 쓰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해도 2.5배, 내년에도 2.5배나 시설 HBM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런다고 하면 전공정에도 들어가고 후공정에도 들어가는 이 워트가 실적 증가가 뭐 2.5배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2배가 실적 증가가 되는데 그 기대감을 저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얘가 시총이 아직 2천억이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5천억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QRT를 네. 시총 관련해서 밸류를 얘네 정도는 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한 지금 시세가 나왔죠.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워트도 시총 대비해서 밸류업을 할 수가 있는 지금 그 이제 박스권 장세를 탈출하고 할 수가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물대를 걷어준 데가 다 그 오늘도 시초가가 높게 시작을 했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결국에 내려온 자리가 다 매물대를 걷어주고 내려오고 나서 중요한 자리는 지켰어요. 그 상한가 가다가 꼬리를 단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이 남아 있는 상태고 HBM 순환매가 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나고 다음 주는 좀 성장주 위주로 아직은 뭐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좀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성장주에서 워트도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크윙도 좋지만 네. 오늘 이등주였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좋았어요. 테크윙이 뭐 네. 아까 좋았는데 당장은 저는 워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게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HBM 안에서도 우리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워트가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워트를 택하셨는데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을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나 돼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장 시작한 뒤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혹시라도 타점이 온다면 함께하는 방의 노란톡방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타점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늘부터 기다리신 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계속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세워드리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성장주의 투심이 있죠. 이 성장주로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러버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에 정말로 특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고점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진입을 하시면서 10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로도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나
그냥 아무렇게나 수익을 잘 주십니다.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엄선해서 좋은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모든 기대를 수익률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런 종목 나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종목들의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50분이 지나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사라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번 주 한번 마무리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폴더블 폰 관련주 들고 왔는데 폴더블 폰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파이nem텍 vs KH바텍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아이폰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이 아이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은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무조건 파이nem텍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단 이유일까요? 차트상으로 보셔도 네. KH바텍은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아예 추세도 꺾여 있고 사실 쌍바닥이라고 보기에도 아직 바닥을 안 다졌고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아직 4%밖에 못 올랐다가 꼬리가 달렸습니다. 네, 파이nem텍을 보시면 장기 박스권에서 별로 움직임이 깨지지가 않았죠. 깨지지가 않았고 오늘 이 박스권에 있는 대충 어느 정도의 물량을 오늘 이 봉으로 다 소화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봉이 뜬 거죠 오늘. 그래서 갤럭시 뭐 7월달까지도 언팩 행사가 남아 있는 이런 네. 이슈,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폰을 이제 한다고 하는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매집봉이 뜬 거고,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뭐 비중을 뭐 0.5%든 1%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아주 조금씩 모아 가시면, 모아 가시는 자리는 오늘 봉이 쓴 자리에서부터 조금 이제 눌린다고 하면 오늘 양봉의 절반 정도랑 딱 이 세 번 정도에서 좀 모아 가시면 좋거든요. 그러면서 분할 매수 느낌으로 그럼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시세가 바로 또 나올 수는 있지만 폴더블 애플 관련해서 뉴스로 오늘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기사다 보니까 오늘 뭐 로봇주들도 장 초반에 좋았던 이유가 어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로 좋았던 겁니다. 근데 네. 그 재료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재료였고 오늘 그렇게까지 높게 시작한 것 자체가 진짜 뭐 엄청 세게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독 기사나 이런 좀 시장에서 원래 있었던 거를 좀 사명 변경으로만 네. 재료를 바꿔서 한 거를 캐치를 했다면 오늘 고점이 좀 매도 타점이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파이낸스도 좀 그런 관점이죠. 뉴스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실히 없는 거라서 좀 대신에 오늘 매집봉이 뜬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천천히 좀 이제 나중에 뭐 한 3, 4개월 뒤에 갑자기 자리가 막 좋은 게 딱 봐도 좋아 보여요. 막 상승 추세에 타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서 보시면 그래도 전고까지는 한 30% 이상의 수익 자리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3, 40% 정도 수익권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오늘 장에서 좀 시세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이폰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확실하게 파이nem텍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 장기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깨지지 않으면서 오늘 장에서 매집봉이 나왔는데요. 뉴스로 인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 느낌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고 느낌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월 달에 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내내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분할 매수로 비중은 어느 정도로 실어야 되는지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다음 주 오늘 시장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번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선 파이nem텍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전략까지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로봇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삼익 THK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근데 둘 중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삼성 관련해서 네. 이제 삼성 M&A 이슈가 있는 이제 에브리봇도 뭐 네. 이렌시스도 다 좋았는데 근데 걔네들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높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워낙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 자리가 좀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근데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삼익 THK가 매매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일단 걸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전체적인 차트가 지금 이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보시면 이 종목도 끼가 굉장히 있어요. 그 점상을 몇 번을 갔다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몇십 년이 흘렀죠. 네.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이 장기 횡보 구간, 심지어 코로나 때도 별로 안 올랐어요. 코로나 때도 보통 코로나 때 저점 대비해서 100% 200% 이상 상승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익 TH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지금 한 60, 70%밖에 안 오르고 그다음에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한번 올려준 자리에서 거래량이 드디어 터졌어요. 드디어 터지면서 이 전에 이걸 이제 매집봉이라고 부르죠. 장대 음봉, 시가를 높게 띄어서 전에 있던 이 앞에 있던 매물을 한번 걷어줬습니다. 근데 보통 걷어주고 나면 좀 기간을 원래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도 되거든요. 근데 깨지 않고 단기간에 지금 힘을 엄청 써서 올렸어요. 올리면서 로봇 이슈, 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M&A 이슈가 돌면서 오늘 로봇주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지금 에브리봇, 해성 TPC 이런 차트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삼익 THK 같은 경우도 지금 224일선을 두고 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매집봉까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안 주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단기간에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24일선이 이 검정색 선인데 이 224일선이 어떤 선이냐면 주가를 1년을 평균으로 낸 선입니다. 근데 거기 위에를 한번 뚫었다가 조정을 이렇게 깊게 받았는데 오늘 아무리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장 중간에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힘을 써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데가 다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에서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장대 음봉을 한번 걷어준 저는 차트라고 보거든요. 여기 장대 양봉에서도 보셔도 거래량이 깊게 터졌는데 지금 뒤에 음봉은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차트를 해석을 해봤을 때 이 꼬리 부분이 이 장대 음봉까지도 걷어준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2, 3일 아니면 3,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로봇주 치고는 시총도 적고 PBR도 낮은 편이라서 뭐 퍼는 로봇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퍼도 좀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저 PBR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근데 PBR이 1점 몇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부담이 좀 없으면서도 바닥을 확인한 종목에 매집봉이 뜬 종목 그리고 심지어 그 매집봉까지 걷어준 오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슈팅이 어떤 이슈로 인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삼익 THK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삼익 THK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시총도 좋고 PBR도 낮은 편이라 부담도 없으면서 지금 매집봉도 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좀 더 매매하기 편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왜 매매하기가 편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약 11분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이 아니잖아요. 오늘 장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시작될 때 그때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지 않으시죠? 다음 주 목요일에나 돼야지 나옵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목요일 날 나오지만 화요일, 수요일도 함께 하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다음 주 전략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약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이 반도체 제가 항상 두 세트를 묶어서 들고 오잖아요. 근데 오늘도 반도체 종목 안에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 관리 제어의 중요도가 증가가 되면서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이고, 이 환경 관리 제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포토 공정에서 노광 장비에서 이제 웨이퍼에다 감광액을 바르는데, 그 바를 때 표면이 일정하게 되려고 하면 이 환경 제어 관리 온도랑 습도가 일정해야지 그게 평평하게 발려지고, 그렇게 돼야 회로에 아주 미세하게 그릴 때 불량이 안 납니다. 요즘 반도체가 하이엔드 고부가가치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불량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환경 관리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들의 HBM 패키징 공정에서 이 환경 관리 제어 THC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했던 고부가가치 불량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제 신규 공장 건설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내년에도 늘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THC라는 기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하면서도 국내 공정 환경 제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기계였는데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거의 뭐 이 THC 기계로는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나라의 독과적인 위치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직접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미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까지 세 군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임박해 있다고 해요. 그 계약 관련해서, 이 기계 관련해서.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계약이 직접 체결된다고 하면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중국 등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로 인해 실적 증가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걸 본다고 하면 이게 THC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에서 들어가는 와중이고 이게 전공정 관련이죠. 근데 심지어 이제 이 기술을 좀만 더 다듬으면 후공정 HBM 관련해서도 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공정 플러스 후공정이 엮여 있는 기업이다.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죠. 요즘에 뭐 전공정도 잘 올라가, 후공정도 잘 올라가, 안 올라가는 게 없고, 그다음에 매출적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또 이거는 또 공기청정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점유율을 보시면 이 THC 기계가 매출의 63.4%를 차지합니다. 이게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고객사를 보시면 짱짱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메스라고 삼성전자의 자회사라는 세메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힘스랑 이제 제우스 그다음에 SFA 반도체에도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이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필수거든요. 필수다 보니까 만약 전공정 하나, 후공정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벌써 두 개가 들어가는데 설비 투자가 2.5배라고 하면 뭐 매출액은 증가가 될 거죠. 그럼 선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주가는 앞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시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주식인데 10월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보호 예수가 좀 굉장히 걸리잖아요. 근데 대주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주주 비율은 이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한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와중에 상반기에 반도체 쪽 업황이 좋다 보니까 별로 이거 보호 예수 상관 안 하고 편안하게 신규주라고 해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냥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 박스권에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 일자 박스권을 절대 안 깼어. 항상 이 박스권을 안 깨는 주식 아시죠? 한미 반도체도 박스권을 안 깼더니 어떻게 했어? 오늘 상한가 갑자기 갔죠. 슈팅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냐? 보통 여기 이 저점을 뚫리면 손절 라인을 잡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거의 개미 털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런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이미지스도 딱 그 추세를 깬 자리에서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한번 하고 그 자리에서 거의 뭐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도 현재 개미 털기까지 끝났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앞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후공정, 전공정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그리고 매출 증가가 확실하게 예견이 되는 종목인데 지금 개미 털기 하고 나서 저는 양봉이 크게 한 두세 개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들고 왔고 저번 주 원탑 종목 샘CNS도 지금 좀 내려왔지만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좋을 예정이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원탑 종목 반도체 러버답게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사실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인지 대충은 좀 유추를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미 털기까지 끝난 상태이고 지금 매출 증가 확실하게 좀 예견된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종목인지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매수가, 매도가 등 확실한 타점을 받아봐야지만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데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방송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뭐 선물 없을까요? 제가 이제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좀 단타로라도 수익을 무조건 챙겨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종목 하나 더 과감하게. 주신다. 그렇죠. 이제 과감하게 좀 하려고 오.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연휴 때 준비를 잘 해서 네, 다음 주에 노란 톡방에서
열심히 해봐야죠. 네, 일단 오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금 칼을 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챙기기 위해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타 느낌으로 종목을 더 생각한 게 있으시겠죠?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을 더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탑 종목이랑 다음 주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